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영부인 김건희님의 팔자를 한번 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김건희님의 명식이고 본 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부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 술사들의,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작금의 이 나라의 명리체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분명히 이 팔자라는 것은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가볍게 팔자를 논하고 앞날을 예단하고 모욕적인 해석을 하는 대다수의 술사들이 얼마나 큰 구업을 쌓고 있는지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쉽게 자성의 시간을 갖기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저는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팔자를 정확히 해석하면서 잘못된 명리체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또한 진실의 눈으로 구군을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라고 하는 이분의 명식은 신월의 병신일주로 굉장히 재관이 선명하죠. 그리고 천간의 병화, 무토, 임수, 모든 진신과 존신을 갖춘 삼명수수의 귀격입니다.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온 인생은 익히 나와 있지만, 이 팔자의 모양 그리고 그 격을 봤을 때 상당히 지능이 좋고 총명하고 명석하지만 돌발적이고 충동적이면서 안전불감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뒤에 조금 더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팔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팔자를 해석할 때 있어서 첫 번째의 중요한 기준이자 가장 팔자 기물관에 추론해낼 수 있는 중요한 코드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이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팔자를 보면 아버지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죠. 평생에 걸쳐서 그것은 김건희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뒤에 가서 다시 논할 것인데, 1987년 정묘년 같은 때도 이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가 되고, 2008년, 2013년 같은 해들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건희 사주에서 이분의 인생의 두 번째 숙제가 되는 것은 팔자의 부재한 인성, 정인편인, 목기운이죠. 인성에 대한 갈망 행위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증오하죠.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국내의 수많은 명리가들도 다 모를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운을 함부로 속단하는 그런 실추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아까 말했죠, 이 사업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훗날 팔자에 목이 들어오면서 얻게 되는 부재했던 목기운의 인성을 운을 통해서 획득했을 때 얻게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고, 주위에 괜찮은 인연들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의 팔자는 분주합니다. 상당히 분주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나, 나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팔자 안에 도장이 없잖아요.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종류의 형태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뒤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거나, 남의 작품을 내가 다시 한번 판매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모두 인성의 갈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는 자리에 올랐고,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분의 팔자에는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어 있고, 어머니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팔자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보다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바이오그래피를 가졌죠.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곳이 양평인데, 양평이라는 곳도 참 그 터가 이분의 그런 팔자와 그런 거는 좀 말을 아끼도록 하고, 그래서 이 김건희 같은 이런 분의 팔자는 막연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상당히 아득하고 아찔한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 천간에 한번 구조를 보세요.
이 구름 위에 올라타서 내가 언젠가 안착하게 될 산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정말 그 정확한 때에 정확한 선택으로 내가 이루게 될 그런 고지를 만났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마치 이곳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곳이 원래 나의 산이었던 것처럼, 나의 땅이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간 구조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상적인 천간 구조와 약 40년에 걸쳐서 흘러왔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용신운이지만, 필연적으로 팔자 원국 안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안 갖고 태어난, 그러나 실제 어머니는 존재하고 아버지는 나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갖지 못한 것은 운을 통해 얻었고,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이런 복잡한 사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영부인이 된 원래 팔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신입니다. 한 사람의 팔자는 하나의 신이고, 자기 스스로 역사를 써나가고, 자기 스스로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초월적인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의입신이라고 하죠. 그런 영역에서 말을 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이분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자면, 을사를 논하고 병호를 논하고 내년과 내후년의 그 운을 논하자면, 내년에 을사년에 사신 합형이 돼가지고 지지의 기물이 좀 뒤틀리면서 지장간에 있는 이분의 그 중요한 글자도 좀 이탈이 되고 그러지만, 이분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부군인 이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고, 국가가 존속해야 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운 충영이라는 것은 구업을 쌓는 그런 부덕한 술사들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진실을 전하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술기의 실력을 갖춘 술사들만이 적어도 앞날의 국운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어야죠. 네, 오늘의 통변은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인 이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푸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